안녕하세요. 썰데이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홀 시어머니의 손이신우 세신 집 아들에게 시집간 죄로 시댁의 집안이라 몇 번 안 봐서 몸은 편했지만 마음은 정말 매일매일 달구어진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했던 며느리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예단비 2천만 원이 모자르다며 전화해서 친정엄마에게 2천만 원 더 요구했던 시모, 자기네들 우습게 보지 말라며 부자인 척하면서 호텔 예식하자더니만 식 끝나고 우리 쪽 하객이 더 많이 왔으니 우리 쪽에서 계산하라며 예식비 한 푼도 안 내셨고 신혼집 전세금조차 안 해주셨습니다. 신랑이 자기 돈으로 전세 구했고요. 저는 제가 벌어모은 걸로 서울에 조그만한 전세 아파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가 혼수해오기 싫으니 제 소유의 아파트 전세기간 끝나고 결혼해도 되는 걸 굳이 전세기간 끝나기도 전에 결혼을 밀어붙여서 결국 저는 혼수까지 다 해갔습니다. 그리고 신랑 예물시계로 롤렉스 모델명까지 정해주며 사오라고 하셔서 사왔더니만 제 건 입 싹 닦더라고요. 여자가 무슨 시계가 필요하냐면서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넌 핸드폰으로 시계 봐라 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뿐인 아들 결혼 장사 제대로 해먹으셨죠. 말은 또 어찌나 함부로 하던지요. 결혼 전에는 힘든 자리에 시집 온다며 정말 사랑한다고 편지까지 써주었던 손이 친누드는 결혼하고 나니깐 행동이 금두다고 빨리빨리 걸레지 못한다며 엎드려 거실 닦고 있던 제 엉덩이를 걷어차더라고요. 그것도 웃으면서. 첫 명절 때 저 혼자 새벽 3시까지 설거지 다 하고 뒷정리 다 할 동안 손이 친누들과 시어머니는 TV 앞에서 노셨습니다. 신랑이 안절부절 못하면서도 도와주려 하니 시어머니가 신랑 무릎 깔고 들어 누워버리시더라고요. 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애 낳고 나서 한동안 일 못하니 쟤는 하는 게 하나도 없다. 시댁에 놀러 온다. 애 낳은 유세 떤다. 별별 욕을 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찾아온 시어머니의 첫 생신. 정말 절 지독하게 부려먹었습니다. 신우들은 팔짱 끼고 식탁에 쪼르르 앉아서 있고 제가 살림에 익숙지 못해 큰 신우에게 간을 봐달라고 했더니 코웃음 치면서 뭐? 야, 네가 알아서 다 해. 어딜 감히 간 봐달라 말아야. 웃기고 있어 정말. 그러니 옆에서 작은 신우는 그럼 간 보는 게 음식 다 하는 거지 라고 하더라고요. 제 생일 때 나름 기대했는데 시어머니가 돈 붙였다고 맛난 거 사 먹어라 하시면서 덧붙이는 말. 세월 좋아져서 며느리 생일에 시어머니가 돈도 주지. 내년부터 네 생일은 모른다 하시고 출산하고 나서는 딸내미 낳았다고 어찌나 구박을 하시는지 둘째도 딸이라니깐 그냥 나가 죽어라 죽어 라고 하시며 저거 당장 돌려보내고 새며느리 구해야지 라고 말하셨네요. 그리고 첫째의 거느리고 오랜만에 시댁 내려온 배불뚝이 며느리에게 자기가 걸린 피부병까지 너 때문에 내가 병에 걸렸다며 너 때문에 속상해 미치겠다고 하시고요. 자기 아들 살쪘다고 저더러 살 빼놓으라고 했는데 안 빼놨다고 시애미 말 우습게 듣는다며 집에서 뭐하고 잡혀줬냐고 욕하고 제가 너무너무 섭섭해서 어머니 저는 안 힘들어 보이세요? 저는 걱정 안 되세요? 했더니만 니는 네가 알아서 해야지 왜 자기가 네 걱정을 해줘야 하납니다. 뭐 말이 너무 길어지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난 추석 이후에 그동안 쌓였던 게 한꺼번에 터지면서 제가 전화 연락을 끊었습니다. 신랑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신랑은 또 신랑대로 마음 상한 일이 있어서 시댁과 연락을 끊었고요. 아버지 유산 때문에 시누이들이 그동안 신랑을 엄청 괴롭혀왔거든요. 3년 동안 14억 원을 뜯어갔는데도 아직도 물어 뜯어댑니다. 이제 남은 돈은 5억 정도인데 그거마저 내놓으라고 안달이고 시어머니는 신우들 편입니다. 신우들은 집이 2채씩에 호화롭게 잘 살고 있고 저흰 전셋집에 살고 있는데도 말이죠. 신랑도 참 불쌍한 게 중간에서 많이 싸워주고 덤벼주고 오밤중에 차 몰고 시댁에 내려가서 신우들이랑 한판하고 자신의 위치가 너무 힘들어서 차로 5시간이나 걸리는 시아버지 묘소에 가서 울고 오기도 하더라고요. 팅팅 부은 눈으로 집에 들어오는데 어디 갔었냐니깐 아버지 보고 싶어서 갔다 왔다고 하고
저한테 많이 미안해합니다. 그런 신랑을 보면 딱하기도 하고요.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끌고 와서는 이따위 꼴이나 보게 한다고. 너 아니었으면 다른 여자들 벌써 이혼했을 텐데 너라서 그래도 자기 곁에 있어준다고 합니다. 따지고 보면 손이신우 셋세 홀 시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난 게 신랑 탓은 아니잖아요. 신랑은 자기도 이렇게 누나들과 어머니가 모질게 나올 줄은 생각도 못했다며 저더러 이럴 줄 알았으면 너 그냥 이쁘게 살라고 놔뒀을 거다라는 말도 많이 하네요. 집안일도 쉬는 날이면 자기가 다 하고요. 애기는 잘 못 보지만 어쨌든 노력하는 모습도 많이 보이는 남편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참 고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신랑 욕은 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안부 전화 등 연락 끊은 지 일주일 만에 둘째 신우가 전화해서는 이 싸가지 없는 년 당장 이혼해라 하더라고요. 신랑에게도 전화해서는 그런 년 데리고 살려면 2번 다시 집에 발걸음하지 말라고 하고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그럴 수 있냐고 하네요. 그래도 연락 안 했습니다. 이제 3달째네요. 신랑이 저번 주에 시어머니에게 비싼 전기장판을 보내더라고요. 연락은 여전히 안 하지만 마음이 쓰였나 봅니다. 그리고 오늘 아기 옷이 택배로 붙여져 왔습니다. 이름 대신 쓸모도 없는 딸년이라고 부르던 우리 딸 앞으로 아기 옷을 보내셨더라고요. 신랑이 그거 보고는 얼굴에 화색이 돌며 그래도 감사하다고 전화 좀 드려달라고 합니다. 자신이 당한 건 벌써 다 잊고 이미 용서했더라고요. 뭐 원래 그런 사람이죠. 신랑은 제 친정에도 아낌없이 퍼나르고 대접 바라지 않고 아들처럼 잘하려고 하고 저에게도 화나는 일이 있어도 금방금방 화풀고 자기가 먼저 다가서는 그런 사람이에요. 저도 미움과 분노를 끝까지 가지고 가려니 저 자신이 너무 힘들어서 이 미움을 그냥 보내고 싶은데 겁이 납니다. 추석 때 한번 복받쳐서 터진 이후로 신경쇠약 증상에 환각까지 봤거든요. 시누이들에게 쥐어뜯기는 장면, 날 비웃던 장면, 침까지 튀겨가며 인상 쓰며 2년 전년 하던 시어머니 얼굴. 그런 게 머릿속에서 무한 반복되는데 안 미치는 게 이상하죠. 그런 걸 또 당할까봐 겁이 납니다. 또 그런 일 생기면 내가 죽던지 그년들을 죽이던지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 분노를 안고 가자니 정신과에서도 그러면 해결이 안 된다고 용서해야 한다고 상담 의사가 그러던데 어찌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 속 뒤집어 놓고 또 푼돈으로 환심 사서 마음 돌려놓고 또 욕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장난감처럼 갖고 놀듯 그런 일이 또 반복될 텐데 말이죠. 저번에 그러더라고요. 니는 조금만 잘해주면 금방 표정이 밝아진다고. 그래서 재밌다고요. 이대로 미움을 갖고 살기는 너무 싫고 전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차피 내년이면 신랑이 해외로 발령이 나서 10년 동안 볼 일 없는 시댁 식구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더 그런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추석 때 저에게 자기네들 여행 계획이며 애들 방학 때 아주 죽치고 있다 오자고 하더라고요. 애들 어학연수며 세일 시즌에 무슨 명품들 몇 % 세일하는지 제깍 알려달라고 합니다. 처음 애기 옷 받고서는 아, 나에게 화해를 시도하는구나. 나도 좋은 마음으로 다가서자. 용기를 갖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옷 한 벌로 날 또 그 지옥으로 몰아넣으려고? 싫어. 안 해. 이 옷 다시 택배로 반송해버리면 시모와 시누이들 표정이 어떨까? 내가 정말로 돌아섰다는 걸 알까? 요 따위의 악마적이고 유아적인 상상만 계속하고 있네요. 여러분, 저 어떻게 할까요? 저에게 헌신적인 남편, 지금 너무나 행복한데 시댁 문제로 또 싸울 거 생각하니 끔찍해요. 그리고 가장 큰 용기는 용서하는 거라고. 그렇게 배우고 자랐고 살아왔고 내 자식들의 눈, 그 앞에서 내가 과연 잘하는 짓인가? 아무리 짓밟혀도 끝까지 용서하는 모습, 그게 강한 것 아닌가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네요. 사연 이후에 후기입니다. 예전에 쓴 글에 대한 후기입니다. 결론은 출근한 남편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난 준비가 안 되어서 시모에게 연락 못하겠다고, 나와 우리 친정에 잘해주는 당신에게 미안하다고, 조금만 지켜봐 달라고 했습니다. 메일 보내고 괜히 훌쩍거리고 있는데 5분도 안 돼 신랑이 전화를 하더라고요. 내가 전화 드렸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오늘 하루도 행복한 생각만 하세요 라고 말하네요. 신랑과 저는 서로 존댓말을 씁니다. 신랑이 제 편이라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 뒤에 말이 걸리네요. 엄마가 며느리 걱정하시기에 당신 혈압이 좀 높고 붓기가 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임신 중이라 다음 달 말에 몸을 풉니다. 걱정? 개뿔. 분명 이렇게 말했겠죠. 네 마누라는 뭐하냐? 이걸 제 신랑은 며느리 안부 묻나 보다 라고 생각한 거고, 저는 뭐하고 자빠졌길래 선물 보냈는데 네가 감사 전화를 드리냐, 이걸로 해석이 되네요. 저도 참 많이 꼬였죠. 정말 답답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걱정만 가득합니다. 비록 다른 사연들처럼 통쾌하거나 사이다 썰은 아니지만 다소 긴 글 읽어주시고 조언과 댓글들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본 사연 다 읽어드렸는데요. 구독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사연자분의 사연을 읽는 내내 얼마나 힘드셨을까 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분의 마음도 충분히 느껴졌고요. 비록 내년까지 시간이 남았지만 얼마 안 남은 시간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참고 해외로 가실 때까지 마음 잘 잡아보시고 참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해외에 가셔서는 행복한 시간들로 그동안 묵혔던 스트레스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들려드리는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실 거죠? 그럼 다음에도 다양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